올해 뭐 슈퍼 엘니뇨 주의보 이런 뉴스들이 뜨더라고요. 오히려 기온은 덜 더울 수 있다. 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온도는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 해도 습기 공급이 많아져서 흔히 표현할 때 뭐 사우나 같다. 습도가 한 30%가 늘었다 그러면 40도에서 느끼는 고통을 느끼거든요. 보통 우리가 1시간에 1도 정도를 몸에서 빼내야 돼요. 우리가 그 온도를 빼내지를 못하면 이 온도가 이 안에 쌓여서 우리의 장기를 갖다 뉴스가 지식이 되는 순간 지식의 발견. 저는 SBS 정유미 기자입니다. 다가오는 여름이 반갑지만은 않죠. 올 여름은 어떨지, 또 다가오는 계절은 어떤 모습일지 대기 연구만 30년 해오신 이분의 지식을 저희가 발견해 보겠습니다. 조천호 박사님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한 기관에서 30년을 네. 근무를 하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또 거기다가 되게 어려운 이 기후 이슈를 굉장히 쉽게 설명하시는 걸로 또 유명하시더라고요. 예.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아니 문과생이기 때문에 감안하시고 예. 오늘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실 올여름이 어떨지는 걱정되는 뉴스가 나오는 게 엘니뇨. 네. 올해 뭐 슈퍼 엘니뇨 주의보 네, 이런 네. 뉴스들이 뜨더라고요. 예. 이거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전 세계 우리나라부터 해서 전 세계 모든 기관들이 올 여름부터 이제 엘니뇨가 시작이 돼서 겨울에 이제 피크를 간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엘니뇨라고 하는 게 저 페루 그쪽 앞바다, 그러니까 열대 태평양 동쪽 바다의 이제 해수면의 온도가 쫙 올라가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그게 엘니뇨가 그 스페인어로 아기 예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겨울 그 크리스마스 전후로 최고로 그 해수면 온도가 따뜻해지는 현상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그런 예. 슈퍼 엘니뇨가 일어나게 되면 지구 평균 기온이 약 0.2도까지 더 올라가게 되거든요. 우리가 화석연료를 태워서 1.3도까지 올려놨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한 해에 0.2도를 자연이 더 올려버린다. 이렇게 되게 되면 그만큼 더 이제 극단적인 날씨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슈퍼 엘니뇨가 일어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위험하다라고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 의한 온난화에다가 자연이 또 거기에다 온도를 더 높여버리는 이러한 현상이 올해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되게 더워서 힘들었잖아요. 올해는 더 힘들게 너무 자명한? 아니죠. 여름철에는 이제 시작 단계니까 그 영향 자체가 작고요. 그 다음에 대체로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 엘니뇨가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이제 날씨가 어땠는가를 보게 되면 약간 이제 수증기 공급이 많아져서 비가 좀 많이 내리는 경향은 있어요. 비가 대체적으로 좀 많이 내리다 보면 하늘에 구름이 많이 껴 있겠죠. 햇빛을 잘 막아주겠죠. 그래서 오히려 기온은 덜 더울 수 있다. 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더위는 무더위라고 하잖아요. 그 무자가 물이거든요. 습기. 이게 습기가 이게 많게 되면 우리 견뎌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무더위는 상당히 심할 거다. 온도 자체는 그렇게 엘니뇨가 제대로 일어나게 되면 예년을 따지게 보면 온도는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 해도 습기 공급이 많아져서 오히려 더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은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본 기사는 슈퍼 엘니뇨의 영향으로 올여름 폭염, 집중호우 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약간 좀 박사님이 설명을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온도는 낮아질지언정 습도가 높아지면서 좀 더 힘들 수 있다. 그러니까 폭염은 뭐 그닥 늘지 않는다라고 해도 만약에 엘니뇨가 제대로 발달을 한다라고 하면 여름에 열대야는 심해진다라는 소리죠. 열대야라고 하는 거, 밤은 햇빛이 비쳐갖고 뭐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건 수분이 얼마나 많냐가 또 결정을 하거든요. 이 수증기가 열을 잡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수증기가 많이 공급이 된다는 건 그만큼 밤에 열을 많이 잡는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니까 그만큼 이제 밤에 더 괴로워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예상은 해볼 수는 있겠죠. 흔히 표현할 때 뭐 사우나 같다. 뭐 밖에 딱 나가면 이렇게 숨이 턱 막히는 약간 이런 날씨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폭염을 보게 될 때 온도만 봐야 되는 게 습도를 반드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도 이상에서 습도가 10%씩 올라간다. 10%마다 온도가 한 2, 3도씩 거기다 더 더해줘야 돼요. 사람이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습도가 이게 한 40%였던 게 한 30%가 늘었다. 그러면 이게 30도가 아니라 이건 40도에서 느끼는 고통을 느끼거든요. 아. 피부에서 이 땀이 증발을 해야죠. 우리가 이게 살 수가 있는 건데 네, 이 네. 땀이 증발을 잘 못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몸은 상당히 괴로운 상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35도에서 습도가 거의 100% 가까우면 그런 데서는 사람이 한 대여섯 시간밖에 살 수가 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열을 배출을 못하니까.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그런 온도는 이론적인 온도야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요즘 뭐 파키스탄이라든가 이렇게 남아시아 쪽에서 순간적이지만 그런 온도에 도달하는 경우들이 이미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습도가 많이 높다. 네. 라는 거는 사람들의 어떤 건강이랑 연결하면 어떻게 좀 연결이 될까요? 보통 우리가 1시간에 1도 정도를 몸에서 빼내야 돼요. 우리가 그 온도를 빼내지를 못하면 이 온도가 이 안에 쌓여서 우리의 장기를 다 파열시켜 버리거든요. 우리가 이제 열을 빼내는 거에 있어 물론 피부로 그냥 직접적으로 열이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예. 날씨가 덥게 되면 땀을 흘려갖고 빼내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열을 빼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습도가 높게 되면 땀이 증발을 안 하잖아요. 이게 액체가 기체가 돼야지 열을 몸에서 빼내는데 네. 이 액체가 기체가 안 되니까 열을 갖다 못 빼내서 우리의 장기 손상이 되면서 이제 우리의 몸이 이제 망가져 버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좀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부터 그러한 이제 피해들을 굉장히 많이 본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다가 이런 폭염의 이제 사망자들을 이제 보게 되면 65세 이상의 가난한 노인분들이 이런 이제 쪽방 같은 데서 고립된 상태로 있다가 그렇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국지적인 집중호우 있잖아요. 엘니뇨가 그런 거에도 영향을 주게 되나요? 그렇죠. 대체로 이제 엘니뇨가 잘 발달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증기 공급이 잘 돼갖고 강수량이 이제 늘어난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 이 강수량의 이 트렌드를 보게 되면 엘니뇨도 엘니뇨지만 우리가 이제 기온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게 바다에서 수증기가 많이 증발을 하게 되거든요. 네. 보통 1도 올라가게 되면 수증기가 한 7% 정도 늘어나요. 공기 네. 중에. 수증기가 그만큼 공기 중에 많다? 그건 하늘에 그만큼 더 구름이 많아질 수 있다. 구름이 많아졌으니까 비를 더욱더 많이 내린다는 걸 의미를 하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강수량이 지난 100여 년 동안 10%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비 오는 날수는 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를 의미를 하냐. 봄철 건조할 때는 훨씬 건조하고 여름철 비가 내릴 때는 훨씬 더 많은 비가 내린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봄철에 이 가뭄, 그 다음에 여름철에 이 폭우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이 가뭄하고 폭우는 전혀 정반대 현상인데 맞아요. 이게 같이 이제 일어나 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기후변화라고 하는 거는 이 극단적인 날씨가 더 자주 일어나는 모습이고 실제로 그런 날들이 여름철에 증가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최저 강수량도 엘니뇨 때 일어났거든요. 최저 강수량. 그러니까 이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엘니뇨 때 강수량이 다 늘어나는데 최저 강수량 때 엘니뇨 때 일어났다. 이거는 그만큼 이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중간을 가야지 우리가 좀 편하게 사는 건데 어찌됐든 이 극과 극을 오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은 더욱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 작년 여름에 뉴스나 이런 거 다시 네. 봤더니 서울의 열대야가 네. 46일. 네. 엄청난 숫자죠. 우리나라에서. 지난 뭐 서울 같은 경우는 1908년 이후에 자료가 다 있으니까요. 예. 그거를 조사를 해보면 기후변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에는 1년에 한 7일 정도 일어났었어요. 평균적으로 한 7일 정도 그렇게 일어났었는데 네. 그게 한 해에 46일이나 열대야가 일어났다.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2025년도에 46일이었고요. 2024년도 에는 39일이었거든요. 네. 2024년도가 순위 2위예요. 46일이라고 하는 거는 1908년 이후에 최고로 많이 일어났었던 해고 연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기록이 갱신되는 것도 우리 관측 이래 최초에 있었던 이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열대야가 39일, 그 다음에 이제 46일. 올해는 더 아마
그거는 예. 우리가 이제 자연의 변동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네. 약간 그 변동성은 있지만 우리가 한 해에 특별한 거를 갖고 와 이건 기후 변화야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는 않거든요. 변화라고 하는 거는 이 추세를 봤더니 변화가 일어나더라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꼭 그거를 갱신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는 못해도 분명한 거는 계속 추세는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늘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후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평균 7일이었는데 이제 이미 4배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이제 그러한 추세는 계속 지속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7일 열대하면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그렇죠. 일주를 보낼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먼 옛날 이야기가 됐고요. 그 지난 4월에요. 네. 여름 같았던 날씨가 좀 있었거든요. 네, 네. 뭐 동두천 같은 경우는 네. 30도가 넘고 그때 사람들이 많이 했던 얘기가 어머 벌써 이러면 어떡해. 올여름 얼마나 더우려고. 이거 진짜 올 폭염의 전조 증상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우리나라 봄철은 그 겨울에 그 찬 기운하고 여름철에 그 따뜻한 기운하고 이게 막 섞여 들어가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날씨가 원래 좀 추웠다가 더웠다가 뭐 이런 식인데 네. 근데 이 기후 변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온실가스를 갖다가 이제 대기 중에 많이 배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옆에 진자 운동을 하는데 옆에서 충격을 주면 이 진폭이 커지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충격을 주게 되니까 추운 이 찬 기운이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남쪽에 이 따뜻한 기운이 들어오는 게 더 강력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추위와 이 더위라고 하는 것이 막 이게 널뛰기가 좀 심해지는 이러한 상황들, 이것도 기후 변화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덥다가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질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기후 변화의 어떤 그게 현상이 원래는 봄철에 그러한 현상들이 있는 건데 그 폭이 이제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봄, 가을이 사라지는 것 같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사계절이 있지만은 여름이랑 겨울이 길어지고 봄, 가을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느낌. 현상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1940년대 이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름은 한 20일이 늘어났어요. 겨울은 22일이 줄었고요. 아 그래요? 따뜻해졌으니까 겨울은 줄었겠죠. 그런데 봄은 6일이 늘어났어요. 가을은 4일이 줄어들었고요. 그런데 우리는 왜 봄이 없어진다라고 그렇게 느낄까? 그거는 봄이 1940년대 이전보다 17일 일찍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봄철이 아니었던 때가 이제 봄이 되는 거고요. 네, 예전에 네. 봄이었던 때가 여름이 돼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고, 봄에 날씨가 오락가락하는 게 이게 워낙 진폭이 커지다 보니까 이게 뭐 겨울이었다가 막 여름이었다가 막 봄철에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여름으로 확 넘어가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분명 봄의 길이는 늘어났는데 봄의 성격이 달라져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봄이 없어졌다라고 그렇게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봄의 성격이 달라졌다. 봄의 성격이 달라졌다. 그거를 조금